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 개발팀이 쓰는 용어랑 기획팀, 현업팀이 쓰는 용어가 이렇게 다르지? 하고요. 오늘은 바로 코드와 비즈니스가 같은 언어로 말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방법론, 도메인 주도 설계, DDD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밤새 열심히 짠 코드가 있는데 정작 비즈니스의 진짜 중요한 맥락이나 용어는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목표랑 비즈니스의 목표 사이에 엄청난 벽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DDD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DDD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요. 코드의 세계와 비즈니스의 세계, 이 둘을 아주 튼튼하게 연결해주는 다리,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DDD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도메인 주도 설계, 즉 DDD는 소프트웨어의 뼈대와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비즈니스, 즉 도메인의 용어와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 시스템을 만드는데 코드에 아이템이나 데이터 같은 애매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실제 비즈니스 담당자들이 쓰는 상품, 프로덕트, 배송, shipping, 송장, 인보이스 같은 단어를 코드 변수명이나 클래스명으로 그대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코드가 비즈니스를 그대로 번역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DDD를 움직이는 핵심 철학은 뭘까요? 사실 모든 건 딱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DDD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의 모델 주도 설계는요. 코드의 구조랑 용어는 무조건 도메인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바뀌면 코드도 바로바로 리팩토링해서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보편 언어는 개발자랑 도메인 전문가가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완전히 똑같은 공유된 언어를 써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만약 이 공통 언어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건 바로 모델과 코드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거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는 코드 자체에,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DDD의 개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도메인 중심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레고 블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DD로 만든 시스템의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설계도부터 봐야겠죠? 이 계층형 아키텍처를 보면 각 부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DDD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바깥에 사용자와 만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안쪽에 앱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율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있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 시스템의 심장은 바로 이 도메인 계층입니다.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규칙과 정보가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핵심은 다른 계층이 막 바뀌어도 이 도메인 계층만큼은 독립적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프라 계층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같은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죠. 이 구조 덕분에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한 기술 문제랑 뒤섞이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도메인 계층, 그 심장부 안을 현무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계층의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코드로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핵심 패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도메인 계층을 만드는 핵심 블록들입니다.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엔티티는 저나 여러분처럼 고유한 식별자,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가진 객체예요. 반면에 갑객체는 서울시 강남구 같은 주소 정보처럼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객체고요. 식별자는 따로 없죠. 서비스는 상품을 주문한다처럼 여러 객체들을 아우르는 어떤 행동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일 에그리거츠는요. 일종의 보호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이나 바퀴를 직접 만지지 않고 핸들이나 페달을 쓰잖아요. 에그리거츠가 바로 그런 핸들 역할을 하는 루트를 통해서만 내부 객체들과 소통하게 만들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강력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팩토리랑 리포지토리는 각각 복잡한 객체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객체를 꺼내오거나 저장하는 복잡한 과정을 깔끔하게 포장해서 숨겨주는 역할을 해요.
이 팩텀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DD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모든 것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이제 DD의 장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언제 이 방법론이 정말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개발자와 비즈니스 팀이 같은 언어를 쓰니까 소통이 정말 편해지고요. 코드도 훨씬 유연해지고 무엇보다 비즈니스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건 도메인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냥 권장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DDD는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또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을 코드에 녹이다 보니 그 방식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은 단순한데 기술적으로만 복잡한 프로젝트에 DDD를 쓰는 건 소 잡는 팔로 닭 잡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허들은 이 도메인 전문가와의 협업에 대한 강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만약에 DDD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복잡한 패턴? 아키텍처? 아니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은 도메인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필요로 한다.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DDD가 단순히 기술 패턴의 모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프로젝트의 진짜 복잡성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걸까? 아니면 비즈니스 로직, 즉 도메인 그 자체에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DDD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